쓸모와 질서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에서 무질서한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긴급사태가 선포되었는데도 영업을 하는 파친코 이름을 공개했는데 25일에 해당 파친코 업체는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오사카부는 휴업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6개 파친코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려 했으나 오히려 이 업체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이 대거 찾아오는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지난 16일 한 대형마트에서는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스크를 두고 싸우는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가 많은 환경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장인정신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마스크는 벌레와 곰팡이를 얼룩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흘 연속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1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붕괴가 온 상태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치로 지난 25일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확진자 수는 실제로 10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확진자 수와 비슷했던 나라들의 수치를 근거로 총 인구 숫자를 감안해 환산한 결과 일본의 현재 확진자 수는 최대 57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은 아직도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식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식 검사 방식의 도입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진단키트나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만약 지원을 해주고도 일본이 감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도 진단키트는 있다 혹은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 한국산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한국의 여론은 이미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지자체들은 다급해지자 한국산 마스크를 구하고 싶다고 한국 총영사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총영사관은 마스크가 수출 규제 품목이라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지자체가 받은 마스크가 있었는데 총영사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주겠다는 최근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남은 100여 장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베 정권은 오만과 아집으로 져버리고 끝내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짐 로저스가 한 예견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져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일본은 2050년 범죄대국이 될 것이고 내가 10살짜리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책이 발표되고 일본에 대해 너무 암울한 예측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일본의 상황으로 보면 짐 로저스가 말한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병상과 집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픽픽 쓰러지며 숨지는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자국의 상황을 한탄하며 한국에는 있었지만 일본에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중요한 것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은경 본부장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위기 국면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염병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모범국인 한국에는 강력한 사령탑이 있었지만 일본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이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지휘했던 정은경 본부장은 이미 외신들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그가 업무 추진비 단돈 58,000원을 쓴 것을 두고 그동안 사람 만날 시간도 없이 일한 모습이 언론에 의해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늘 8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긴급상황센터에서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개인 사무실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하고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헌신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역에 혼신을 다했는데도 공무원 급여 30%를 반납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정은경 본부장도 4개월간의 급여에 30%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는 글이 올라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며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빠른 검사와 격리,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방역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최근 일주일째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긴장감이 풀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 감염병 유행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고 언제든 재발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재난 상황임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끝까지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달리 감염병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겐 정은경 본부장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 같은 사람을 세워 신뢰하고 정권을 위임하는 정부도 없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